전산동 동아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습 컨설팅을 받았는데 조언해 주는 겁니다. 뭘 조언해 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문장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이거예요. 뭐라고요?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려고 쓰는 것이지. 뭐 어차피 쓰는 거 의미 없다고. 한 번 더 보니까 쓰면 실력도 늘어나고 이해도 늘어나는데 한 번 더 봐야 점수로 환원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시험 기준 얘기해 주는 거. 또 순공부 시간이 점수로 활용되지 앉아서 공부한다고 10시간 앉아 있어서 15시간 기록이 15시간 동안 한 줄 보내가 있거든요. 한 줄 딱 읽었어. 15시간 동안 끝내주죠. 나중에 그 앉아 있는 게 경험이 돼서 나중에 자격증 따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랬거든요. 싫어. 물어봤어요. 15시간 다 모였냐? 그랬더니 한 줄 읽었대요. 박수는 더 성공할 거라고. 이해돼요? 앉아있는 거 참는 것도 좋지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순공부 시간을 늘리면 이렇게 공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공부가 아니라 한 5회, 3회 읽겠다 해서 빠르게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천천히 이제 마음 먹고 공부하면 뇌가 따뜻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읽은 상태에서 공부 시작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뭘 읽을까 하면 학교 시간표처럼 교재로 준비를 하고 교재 여러 권일 때는 회전공부법으로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 시간을 이거 하자 고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뭐 탐구나 숙제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기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밸런스가 맞잖아요. 됐죠?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평일에는 순공부 4시간이면 어마어마하게 보통 7시간 정도 그러니까 1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평일 4시간 순공부가 목표예요. 근데 본인이 4시간, 5시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체크된 게.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주말에 7시간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시간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고시생들 10시간 공부하면 순공부 7시간 잘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를 더 늘리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부량이 뭐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흩어서 공부했지. 뭉쳐서. 수특이 나오면 나오자마자 뭐라고요? 푸셔야 돼. 모의고사처럼. 그 다음에 틀린 거 오답 정리 간단하게 하고 자 이걸 뭐라고요? 공부 준비. 그 다음부터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수특 한번 읽어보고 풀면 공부 끝난 줄 알아. 이렇게 풀고 해설도 읽고 이걸 다 읽은 다음에 교육방송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미리 찍어놔야지. 그래서 그 부분만 교육방송 나오면 나중에 그 부분만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연습장도 제가 아깝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쓴 거에다가 빨간색으로 아니면 추가로 조금만 더 써놓으면 소개념이 다 모여지는 건데 풀고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하고서 불안해하면서 넘어가니까 개념을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죠. 그러니까 써놓으시면 되고 쓴다는 건 다시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핵심 개념 노트 이해하셨죠? 이제 이 개념 이걸 뭐라고요? 암기 노트면서 녹음도 하고 시험 나왔을 때 이걸 알아야 점수가 올라. 난 불안해서 이걸 외워야 시험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만 다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조금만 더 하시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갖고 이 추가할 거 핵심 노트에다가 추가할 걸 쓰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핵심 개념만 봤더니 이게 궁금해요. 공부하면 궁금증이 생겨요. 그때 질문 노트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유형이 잡혀요. 그러면 유형만 잡히면 3등급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대학 내용이 필요해. 그러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유형만 잡아도 3등급인데 3등급의 특징이 실수도 충분히 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인강을 책 3번 그죠? 3번 읽고 필요한 부분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집중도 돼요. 이 속도의 기준은 뭐라고요? 시험보다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좀 더 늘려도 돼요. 속도가 빠르고 시험처럼 집중이 됐다 그럼 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뇌가 활성화돼서 막 잘 안 한다고 막 공부 오래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뭐 2시 됐는데 안 가. 가면 안 되냐? 공부 더 해도 되는데요. 집에 가. 자. 나를 믿고 자. 그럼 계속 뭐 발동 걸리면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자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단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도식화서 시켜서 쓰고 제가 그랬잖아. 독서 너무 많이 공부해갖고 뭘 외워야 되는지 몰라갖고 결국은 시험 볼 때는 공부를 해서 되는데 명확하게 적용을 못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문학 같은 거 수업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줄을 안 넘어요. 이거 주제 명확하게 외우고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해라. 그 다음 나머지는 네가 읽고 판단하면 된다. 근데 막 나머지 삭단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기본 공부할 때 내신용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라는 게 일정 부분에서 학교 생활에서는 생활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 나머지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과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성내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 그냥 지내다 보면 인정받아요. 나름 매니아도 생기고 본인을 좋아해주는. 그러니까 티내지 않아도 그냥 묵묵하게 있으면 더 멋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이가 먹어가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헛소리라면 옆에 가면 혼날 것 같은 느낌도 그러나고요. 됐어요? 자, 모르는 거, 외우는 거, 시험에 나온 거 다 시험이죠. 기준이 점수. 모르는 걸 해결해야 점수. 외우는데 시험 점수.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빠르게 반복하고 다시 개념을 추가해서 쓰라는 거예요. 문제 일정량까지 개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 그거 몇 문제, 뭐 100문제도 안 되는데 이거 문제 풀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시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답이 탁탁탁탁 나올 정도 돼야 90점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검밥팔에서 검은색은 검이 중요한 거지만 샤프로 하세요. 샤프로 기본적으로 5번 한 다음에 샤프 많이 친 걸 검은색으로.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예요? 파고들고 질문해야 되니까 파란색이고 시빨간 건 시험입니다. 시빨간. 형광펜은 뭐라고요? 빛이 번쩍번쩍 시험 전에 보자. 심심할 때 보자. 이런 거. 자, 60분 공부하는데 뭐라고요? 50분 공부하고 10분 마무리 정리해서. 요게 포커스로 매듭 대나무도 가다가 딱 멈추고 딱 멈추는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단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쉽지 않아요. 다 풀었어요. 그러면 오답 이후. 이게 언제 돼요? 풀자마자 돼요.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서 애들이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썼냐? 네. 쌤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근데 내가 그래서 왜 미쳤었는데?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쓰고 네가 기억이 안 나냐? 왜? 그러면 애들이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뭐라고요? 공부를 한 다음에 채점을 하자마자 바로 써야 돼. 오답. 이거 저는 이제 틀렸다 그렇게 치는 거 싫어하는데 첫 번째 맞으면 동그라미 하나, 두 번째 맞으면 동그라미 2개 쳐요. 세 번째 맞으면 동그라미 3개를 칩니다. 자, 동그라미 많으면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비와요. 뭐 난 동그라미만 쳐요. 기분 좋게 왜 쭉쭉 긋냐고. 어쨌든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이게 추상적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를 꽂아버리면 볼펜으로 이게 지문에 대고 이 눈을 따라가면 볼펜을 계속 움직이면 계속 강제로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공부하는 거고 손이 아니라 손목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면 팔목 아파요. 손목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팔뚝을 공부시키면 돼요. 이렇게 치고 있으면 내가 읽지 않아도 자 공부를 하는데 안 글자 않고 이 동그라미만 치고 들어도 뇌가 30몇 프로? 30%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뭘로 공부하라고요? 손으로. 그래서 정시도 저 체크법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듣기는 뭐라고요? 듣기 아까 위에 있었고 선택집이고 필수 그죠? 연필로 쓰고 따라 체크하고 이게 모고 연습하는 거 정시 모고 연습하는 거 이거는 그쵸 샤프 기본 파고드는 파랑 검정색은 중요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형광펜은 확인해야 되고 자주 봐야 되는 거 주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듣기 샘플 지시문 여러 번 들어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선택지 비교하는 거 연구해보고 중요한 안 들리는 단어들 반복해서 나오는 거 체크 단어로 이렇게 발음되는구나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틀리면 틀린 거 중심으로 테마로 그 틀린 것만 파고들어서 보시면 그러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명하는 포커스가 뭐예요?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그냥 이렇게 퍼뜨리지 말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만 계속 풀려고 실력은 논문 풀기는 해야 되지만 그거를 내가 서너 번 풀 수 있으면 시험 문제 나오는 포커스까지 보고 거기까지 갔다가 밑으로 인정하겠지만 근처만 가고 아 이런 문제 나오지만 이런 문제 미리부터 포기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도 못 맞추니까 좀 아쉽다는 거지. 그래서 포커스를 잡아보라는 거지.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보면 실력이 자연스럽게 차올라가고 올라가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공부만 하고 하는 지금처럼 성실하게 걸 중학교 때 해갖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를 문제를 풀고 해서 점수를 맞고 시험 보고 결과까지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수가 더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본인 말고 본인은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부모가 점수를 딱 확인하면서 명확하게 이 방법을 강구를 했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데서 네 거를 명확한 점수를 얘기를 해주면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하면서 명확하게 상담을 해줬거나 네가 살면서 이렇게 만났어야 된다고. 부모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가 원하면 이렇게 하든지 학원에서 그렇게 상담을 해주든지 아니면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보다 공부 잘하는 때는 열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점수 올리냐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되는 상태가 되거나 이런 몇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비껴가고 그냥 부드럽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왜? 다른 애들보다 튼튼히 했네. 찬찬히.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걸 해서 나중에 너같이 공부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 다 말귀를 알아듣거든. 근데 애들이 시험 찍어갖고 공부하는 애들은 어떤 부분이 펑 들어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너 저 사람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근데 너는 그런 염려가 거의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안정성을 획득하고 친구들도 획득하고 그지? 여러 가지 얻은 거에 비해서 학습이 다 안 됐으니까 좀 아쉬우니까 1년만 바짝 점수를 중심으로 해보자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